여러분들은 청년의 기준, 중년의 기준, 그리고 노인의 기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물리적인 나이로 몇 살까지는 청년, 그 이상이면 중년, 몇 살 이상은 노인 이렇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직급으로 보거나 퇴직하는 나이를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액면가 그대로 외모에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제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제 자신도 요즘은 제가 어릴 때 그리고 20대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이미지에서 보는 것과 지금 제가 판단하는 청년, 중년, 노인 여기에 대한 기준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이 속한 나이대를 자기도 모르게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젊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스스로 착시 현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사람이란 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과도해지면 소위 나이값 못하는 잡벅이 되는 거고 20대를 비롯한 젊은 층에게 주제 파악 못하는 꼰대, 꼴 사나운 노땅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과도한 착시 현상 자제하는 게 좋겠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청년, 중년, 노인 이걸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요즘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구인의 시선에서 한국인들의 나이와 외모에서 벌어지는 갭 이런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인들 특유의 동안 페이스와 나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갖고 계신 외국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사업을 했던 것 외에도 개인적인 취미로 다양한 문화 체험과 연구를 병행했습니다. 지금은 내 조국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지인들과는 자주 연락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에 머물고 있을 때 가장 흥미있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그들의 물리적인 나이와 신체적인 나이의 갭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내가 생각하는 나이와는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유럽에도 본인의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조금 덜 들어 보인다는 것이지 한국인들처럼 나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서구인들보다 동양인들의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세세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몇 년 한국에서 살게 되면 한국인들처럼 자연스럽게 작은 것들도 다 보이게 됩니다. 나는 이런 한국인들의 특성에 대해 무척 흥미롭게 생각하고 어떤 비결이 있는지 그들의 생활상을 관찰했었어요. 친하게 지내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가설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 노화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것. 즉 한국인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렇게 진화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어디까지나 나은 사람의 가설이고 검증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을 세우지 않으면 식사, 생활습관, 자연환경, 유전적인 요소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내 나라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사회보장연금을 처음 수령하는 시기와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세에서 65세 한국인을 노인이라 한다면 서구권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 나이대에 한국 사람들은 노인이라기엔 너무 젊고 신체 나이는 미들 에이지, 즉 중년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한국은 상당한 고령화 사회입니다만 서구인의 시선에서는 한국엔 노인이 무척 적어 보입니다. 최소한 10살 정도를 더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만약 한국에 가게 되거나 한국인들과 만나면 겉모습으로 나이를 판단하는 일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있어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너무 편하게 대하면 결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의외로 골치 아픈 일입니다. 분명 나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전 세계가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안티-에이징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매우 높은데 한국인들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부러워요. 처음 만나는 한국인이 몇 살인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분은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2년 전에 유럽으로 돌아가 은퇴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에 10년 이상 있었다 보니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각에서 날카롭게 한국의 여러 부분을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동안 페이스, 신체 나이, 저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생각나서 재구성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프랑스 미녀가 한국인들의 동안을 진심으로 부러워한다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나이가 들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요. 예전에는 30대 후반만 돼도 중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택도 없는 이야기가 되었을까? 결론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남긴 댓글들을 보고 한 가지씩 조합을 해봤어요. 콜라겐의 효능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와 닿았고 또 고기와 나물을 다양하게 섭취하면서 그냥 먹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탄수화물 덩어리 밥을 동시에 먹기 때문에 영양소와 식사의 밸런스가 좋다.
이런 댓글도 공감하고요. 마늘을 즐겨 먹으면서 항산화 효과,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고, 발효식품을 매일 먹는 거, 이것도 설득력 있더라고요. 또 물이 좋아서 이 부분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겠죠. 매일 씻는 물이 깨끗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은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외국분하고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이 미칠 듯한 한국 사회의 속도와 변화무쌍하고 숨 쉴 틈 없이 진화하는 환경 때문에 늙고 싶어도 늙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르신들도 손주를 보면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세포들이 숨 쉴 틈이 없이 일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노화할 그런 여유마저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완전히 경쟁사회, 변화사회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손 놓고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나이가 오히려 확 들어있더라고요. 반대로 은퇴를 하고도 계속 사회 속에서 변화에 뒤처지기 싫어서 배움을 찾고 이것저것 적응하려는 분들은 한 5, 6년 지나서 봐도 외관상으로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늙고 싶어도 늙지 못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화장실에서 하는 공상 같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공상일 뿐이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한국인이 동안인 이유는 제가 죽을 때까지 과학적으로는 절대 밝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떠들어봐야 절대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니까 아무리 상상해도 상관없는 거죠. 전 세계가 노화 방지를 연구하려고 안티에이징 시스템이라고 수십 조를 들여서 연구를 하지만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건 하나도 없고 확실하게 성공한 결과물을 내는 건 거의 드물잖아요. 만약에 100% 근거가 있다면 왜 서구권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나이에 왜 우리 부모님 같은 얼굴을 하고 있겠냐고요? 돈이 썩을 정도로 넘쳐나는 사람들인데 과학의 힘을 빌려 20대의 몸과 20대의 외모를 찾았겠죠. 그게 안 되니까 별의별 돌팔이 이론이나 미용 관련 화장품 관련 사기가 많은 거잖아요. 이처럼 전 세계가 어떻게든 노화를 막아보려고 안티에이징에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퍼부어대고 있어도 못하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한국 사회에 맞춰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만족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 재산을 퍼부어도 안 되는데 이 안티에이징을 한국에선 그냥 먹고 살고 적응하기만 해도 기본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고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몇 배는 더 경험치를 가지고 대응력을 키워갈 수 있고 보너스로 동안 페이스에 안티에이징까지 덤으로 주는 거니까 이거 꽤 남는 장사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 의견이나 주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분들의 댓글과 의견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영상을 풀어보고 싶다는 그런 관점에서 전개해봤는데요. 어차피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나 저나 결론을 낼 수 없는 주제니까 이 정도의 공상과 즐거운 상상은 얼마든지 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론을 내려는 관점보다는 논쟁에서 벗어나 유쾌한 분위기에서 누구의 의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의견 교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는 서구인들처럼 이목구비가 좀 더 또렷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있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한국인이라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이 점점 크게 와닿습니다. 아마 제가 한참 더 나이를 먹고 은퇴를 앞둔 그런 때가 되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몇 배는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